안녕하세요. 교통캐스터 유가연입니다. 지난해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아주 의미 있는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건설 현장에서 무분별하게 쓰이는 외국어를 올바른 우리말로 탈바꿈하는 일이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뜻깊은 작업에 참여한 전문가분들을 모셨습니다. 표준화되는 용어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 텐데요. 세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글문화연대 이건범 대표님, 한국도로공사 건설처의 구재욱 차장님, 그리고 최두산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캐스터라는 말도 사실은 외국어잖아요. 이렇게 우리 일상에서 참 많은 외국어들이 쓰이고 있는데 건설 현장에서도 그렇게 많이 외국어가 쓰인다고요? 아주 옛날부터 내려왔던 그 일본어 잔재들, 이런 게 아직도 이제 건설 현장에서 계속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들이 그냥 뭐 들어보셨을 만한 뭐 시마이, 뭐 노가다 이런 말들은 그래도 좀 많이 들어본 말들인데 그거 말고 뭐 오사마리, 단도리 이런 말들까지. 오사마리, 단도리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하면서 야, 이런 말 설마 쓰고 있을까 싶었는데 아직까지도 조폭 영화 찍는 것처럼 그런 말들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에 저도 깜짝 놀랐었죠. 이거가 하와이 약간 이렇게 마치 소풍영화 대사 같기도 한데 실제로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저도 처음 현장을 경험했을 때 이런 낯선 용어들로 인해서 좀 당황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야, 아씨바 잘 되라. 아씨바 잘 되라. 네, 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아시바 저한테 욕을 하신 줄 알고 그렇죠. 되게 놀랬던 기억이. 근데 알고 보니까 공사를 위해서 임시적으로 설치하는 작업 발판을 이야기하는 거였더라고요. 작업 발판이라고 하면 한 번에 알아듣기 쉬웠을 텐데 약간 씨바 잘 되라 막 이렇게 하면은 조금 놀라셨을 것 같은데 이런 용어들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건설 현장인 만큼 또 사고의 위험도 더 높아질 것 같아요. 건설 현장이 사실 주변에 장비도 있고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신입사원 같이 건설 현장에 처음 오는 사람들이 이런 언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굉장히 위험하게 됩니다. 저기는 대나우시 시키고 저기는 면루 배쳤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캐스터님이라면 이해가 되시겠어요? 아니요? 그러면 대표님 이렇게 건설 현장에 외국어가 많이 쓰이는 이유가 있을까요? 특히 일본어 잔재는 일제 강점기 때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전문 용어에서 뿐만 아니라 정말 무슨 생활 용어 같은 것까지 건설 현장에 계속 이제 대를 이어 내려오게 된 결과죠. 그러면 이런 용어들을 우리말로 순화하는 거니까 언어 독립운동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어찌 같아요. 보면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영화 말모이에서 우리 말을 지키기 위해서 사전 만드는 작업 막 이런 거를 보여줬었지 않습니까? 한국도로공사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 갈까요? 아주 좋아. 이런 일본어투 용어들을 한국도로공사에서 어떻게 순화했는지 알아보기 쉽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나라시, 두구두구두구두구 이거 해주실 거죠? 두구두구두구두구. 네, 나라시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네, 나라시는 고르기로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시마이는 끝, 네, 끝입니다. 오사마리는 아무리로 표현하면 되고 단도리는 채비와 단속, 단도리 잘해라 라는 말보다는 단속 잘해라, 채비를 단단히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나오시는 뭘로 바뀌었을까요? 네, 제시공. 이건 아까 차장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건데 제시공으로 표현하면 되고요. 아시바. 네. 아시바. 이거는 작업 발판. 이렇게 순화되었습니다. 일본어투 용어보다는 우리말로 순화해서 표현하는 게 듣는 이에게 이해가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칭찬해, 이렇게 엄지척 해주세요. 네, 이번에는 이해하기 어려웠던 한자어나 영어 표현 중에 표준화 고시된 용어들을 알아볼 텐데요. 이렇게 사진으로 먼저 준비를 해봤습니다. 왼쪽은 IC라고 불리는 나들목이고 오른쪽은 JCT라고 적혀있는 분기점인데요. 저도 사실은 캐스터라는 직업 준비하면서 굉장히 헷갈렸던 것들인데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가장 큰 차이점이 해당 구간에 차량이 진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구분하시면 편합니다. 나들목 같은 경우는 차량이 자유롭게 진출입이 가능하고요. 분기점은 도로와 도로가 연결되기 때문에 주변의 차량들은 진출입이 불가능하죠. 제가 현장에 있을 때 그 분기점 현장이었어요. 도로를 접속하는 공사였는데 건설 현장에 웬 낯선 승합차가 갑자기 오더니 사람들이 우르르 내리는 거예요. 누가 봐도 사기꾼 같은 분이 어마어마한 도로 두 개가 만나는 아주 투자 가치가 높은 땅이다. 지금 사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거기는 차량이 진출입이 안 되기 때문에 가치로 보면 그렇게 높다고 볼 수 없는데 아, 이거 제가 개입을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 됐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나들목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분기점은 차량 진출입이 불가능하다. IC는 나들목, JCT는 분기점 꼭 기억하시는 게 좋겠죠? 땅속에 지하수가 흘러 형성된 빈 공간이 주저앉아 발생하는 웅덩이. 최근 영화 제목으로도 등장한 이 용어는 직관적으로 그 뜻을 알기 어려운 외국어 싱크홀. 과연 싱크홀을 대체할 우리말은 뭘까요? 네, 최근에 이 용어와 관련된 영화가 나오기도 했죠. 싱크홀이라는 단어입니다. 뭔가 구멍 같긴 한데 무슨 구멍을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고 알 듯 말 듯 하거든요. 이 용어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대표님? 아, 저는 하여간 싱크홀 영화가 너무 뜨면 안 되는데 라고 걱정했었는데 그렇죠. 맞아요. 뭐 영화는 영화고 네. 또 용어는 우리가 이 표준화하면서 바꿨으니까 네. 다행인데 싱크홀이라는 거는 땅이 푹 꺼지는 그런 현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땅 꺼짐으로 한 번에 확 이해가 되는데요. 바로 들어오죠. 네. 땅 꺼짐. 2017년에 한글문화연대에서 안전용어는 쉬운 말로라는 사업을 했었어요. 시민들에게 나눠주고 이렇게 투표를 하시겠어요. 그랬더니 아마 4등으로 싱크홀이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바꾸자. 근데 이번에 몇 년 동안의 그런 활동의 결과로 땅 꺼짐으로 전문 용어 표준화된 게 저로서는 아주 보람 있는 일이었습니다. 네, 말씀대로 안전과 관련된 용어이기 때문에 빠르게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고시가 됐다니 정말 저도 참 박수 칠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앞으로 이제 친구들한테 너 그 영화 봤어? 땅 꺼진 영화 봤어?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만나볼 용어들은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꼭 알아야 하는 용어들인데요. 사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것과 요것 어떻게 말하나요? 왼쪽에 있는 사진부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트홀이라고 하는 건데요. 주로 아스팔트 포장에서 발생하는 파손 형태입니다. 이렇게 도로 위에 구멍이 생긴 걸 포트홀이라고 하고요. 오른쪽의 사진은 그 구멍을 메꾼 건데 이 포트홀을 메꿀 때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공법은 패칭이라고 하고요. 네, 대리님 설명을 들으니까 조금 감이 오기도 하는데 제가 한번 어떤 용어로 바뀌었는지 맞춰볼까요? 도로 구멍? 이 패칭은 도로 메꿈. 이게 아닐까 싶은데 대표님 제가 잘 말한 게 맞나요? 이 포트홀은 도로 파임으로, 그 다음에 패칭은 포장 메꿈으로 분명하게 이제 상태를 알려줄 수 있는 말이 되는 거죠. 도로가 파여 있다. 도로 파임 조심하시고요. 또 도로가 파여 있으면 당연히 메꿔야겠죠. 포장 메꿈. 네, 포장 메꿈 이렇게 용어를 바뀌게 되었습니다. 네, 이외에도 많은 용어들이 바뀌었는데요. 블랙 아이스는 도로 살얼음, 그리고 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있는 램프는 연결로, 고속도로에 요금을 받는 톨게이트는 요금소입니다. 그리고 도로의 여러 교통정보를 알려주는 VMS, 아마 운전하시면서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이 VMS는 도로 전광 표지고요. 안전펜스는 안전 울타리, 그리고 도로의 가장자리에서 도로면에 물을 도로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건 다이크라고 하는데 이 다이크는 배수턱으로 순화가 되었습니다. 많이 기억하고 이용해 주셔야겠죠? 네, 기럽개와 갓길, 저도 처음 듣는 단어인 것 같은데요. 이 두 단어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기럽개와 갓길은 공통적으로는 도로를 보호하기도 하고
비상시나 유지관리 때 사용을 하기 위해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노견이라는 어려운 한자를 좀 썼었고요. 지금은 갓길 혹은 공학적으로 길어개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표님, 이 길어개라는 말은 어떻게 쓰이게 된 걸까요? 그러니까 어깨가 이렇게 몸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 몸의 맨 끝에 가장자리에 있고, 일본 쪽에서는 노견, 이거 일본식 한자어죠. 그게 우리나라로 들어왔을 때 길어개라는 말로 또 바꾸어서 부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부르던 말인 거고, 일반 교통 운전하는 사람들은 다 이제 갓길로 알고 있죠.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을 함께 표준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 갓길은 길어개다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하나 더 알아두면 좋은 게 있죠. 갓길에서 사고가 참 많이 나잖아요. 대리님, 갓길에서 주의해야 할 점 알려주시죠. 네, 도로정강 표지를 이용해 한국도로공사에서 지속적으로 알려드리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갓길이 차가 다니는 도로는 아닙니다만 갓길에 차를 정차 후 사람이 타 있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실제로 차를 갓길에 정차 후 주행 중인 차가 들이받아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상시에 갓길에 정차하더라도 차량 보호 울타리 바깥으로 대피하여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갓길에 비상 주차를 하더라도 운전자는 꼭 차량 보호 울타리 밖으로 대피 먼저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외에도 어려운 도로 관련 표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번에 순화되는 용어 몇 가지 더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건축물이나 구조물이 없는 대지를 뜻하는 나대지는 빈터로 이해하기 쉽게 바뀌었고요. 또 공사 전에 나무와 뿌리를 제거하는 벌개제근은 수목 제거로, 또 도로의 방향을 뜻하는 상하행, 상행선, 하행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지역별 방향 표기로, 또 추월차로의 반대 의미인 주행차로는 정속차로로 순화되었습니다. 이미 습관화된 말을 굳이 고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그것을 당연한 일상으로 만들어 온 노력들이 소중한 우리말을 지킬 수 있었던 원동력이 아닐까요?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하는 이 도로 전문 용어 표준화도 우리 길, 또 우리 건설 현장에 우리말의 씨앗을 퍼뜨리기 위한 노력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